네, 무려 4년 넘게 소송 리스크에 묶여 있었던 리플이 마침내 시원하게 족쇄를 풀어버렸습니다. 미국 SEC와의 지루한 소송이 공식 종결되자마자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던 XRP 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도 스포트라이트지만 이 법적 리스크 해소라는 촉매가 XRP의 실사용 채택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기 시작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SEC와의 공식 소송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의 한 상장사가 발빠르게 XRP를 준비금으로 확보하고 결제 인프라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XRP는 이제 단순한 알트코인을 뛰어넘어서 현실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이지 드디어 SEC 리플 소송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리플랩스는 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해서 벌금을 대폭 낮춘 5천만 달러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초 지난해 8월 판결 당시에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 가운데 상당액이 감액돼서 리플에게 다시 돌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초에 SEC가 리플에 대해서 요구했던 벌금 액수가 20억 달러였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정말 참 부질없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쭈꾸미 대가리가 참 대차게 깨졌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번 합의로 SEC와 리플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SEC는 2023년 7월에 1심 약식재판 판결 가운데 XRP의 거래소 판매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본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철회했고, 리플도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차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말부터 이어진 SEC와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결돼서 리플은 위법 행위 없음, 이걸 인정받게 됐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빵빵 뿜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합의의 의미는 이 단순한 벌금 감경을 넘어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에 드리웠던 법적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거치게 되면서 XRP의 지위에도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7월 판결에서 XRP의 공개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법적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이제 SEC가 추가 다툼을 포기하면서 XRP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다. 이건 미국 시장이 제대로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리플 측은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과거 SEC의 규제 족쇄가 풀리면서 전통 금융권의 니즈에 맞게 시장이 성숙해질 수 있는 첫 기회가 열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4년 넘게 참 지루했었는데 이 오랜 시간 끝에 날아온 자유의 날개를 통해서 XRP는 이제 규제를 준수하는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이건 이제 앞으로 실사용 확대 가속화를 위해서 단단한 토양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SEC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걸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미국의 한 상장 기업이 XRP 실사용에 꽤 빡센 모습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의약품 유통 그리고 헬스케어 인프라 기업인 웰지스틱스 헬스, 이곳이 바로 주인공인데, 이 회사는 지난 5월 8일 XRP를 자사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실시간 결제 인프라에 활용하겠다라는 다소 아주 많이 혁신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웰지스틱스 헬스는 이걸 위해서 5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확보해서 XRP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에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를 재무 준비 자산이면서 동시에 전국 결제망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통합하는 미국 최초의 나스닥 상장 기업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XRP였을까? 이 회사 경영진은 거래 속도와 비용 면에서 XRP가 압도적이라고, 요것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의 결제 처리 시간은 3초에서 5초 요 정도에 불과해서 기존 은행 송금의
일주일 정도 넘게 지연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완전히 극복을 했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 수준이죠. 0.0002달러 이하.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의 송금 수수료 건당 10달러에서 30달러 이 정도에 비해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XRP 레저의 투명성은 실시간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감사 기능도 제공해서 복잡한 의료 정산 시스템의 신뢰성과 또 효율성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CEO 브라이언 노트는 미래의 승자는 가장 빠른 결제망, 가장 깨끗한 데이터,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을 가진 회사라며 우리는 관성이 아닌 인프라에 베팅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깨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이건 병원, 약국, 제약사 사이의 자금 흐름에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정산망을 구축해서 중간 단계 줄이고 그렇게 비용 낮추고 그렇게 굼뜬 이 의료 금융 생태계를 혁신하겠다. 이걸 위해서 XRP 레저와 XRP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꽤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역시나 저치나 이 회사가 XRP를 현금처럼 비축하는 준비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나선 건데, 이건 마치 기업들이 현금이나 국채 대신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에 편입하던 움직임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으로서 XRP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XRP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회사 측은 XRP를 활용해서 약국 대출에 XRP 담보 신용 공여를 제공하고 처방전 데이터 기반 스마트 리베이트 정산 등도 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순 투자나 결제 수단을 넘어서 비즈니스 금융의 윤활유로 XRP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이 같은 결정은 XRP가 이제 실물 경제에서 가치 저장고 플러스 유동성 공급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서 XRP 레저 생태계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런 걸 바라보는 것도 아주 쏠쏠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웰지 스틱셀스의 파격적인 도입 선언 이면에는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XRP의 실사용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투기적 알트코인으로만 치부됐던 XRP에 대해서 월가의 시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가 XRP를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를 대체할 유력한 대안으로 지목한 부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XRP와 같은 리플의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거래 정산 시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높이고 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스위프트를 비롯한 기존 은행 간 통신망의 비효율을 해결할 가장 혁신적인 후보 가운데 하나로 리플을 꼽은 겁니다. 실제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쓰면 은행들이 중개은행 없이 실시간 해외 송금을 처리할 수 있어서 해외 결제의 고질적인 지연, 높은 비용, 복잡한 환율 처리 문제, 이런 것 등을 해결해 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처럼 보수적인 기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XRP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XRP가 단순 암호화폐 자산을 넘어서 국제 결제 인프라로서의 무게감을 더 강하게 얻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JP모건의 시각도 굉장히 아주 많이 흥미롭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JP모건은 내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리플을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혁신적인 파괴자, 디스럽터로 소개를 했습니다. 유출된 JP모건의 슬라이드를 보면 리플의 네트워크가 안전하고 저렴하고 신속한 국제 자금 이체를 가능하게 해서 기존 국경 간 결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솔루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XRP를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과 함께 떠오르는 글로벌 결제망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면서 전통 시스템을 대체할 준수하고 유연한 인프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JP모건도 XRP의 실제 활용도와 확장성에 주목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 재편의
퍼즐 조각으로 진지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으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JP모건조차 XRP를 이런 방식으로 리서치하고 있다라는 점, 이 사실 자체가 기관 차원의 신뢰도 상승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XRP 현물 ETF가 등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듯 규제 해소 플러스 기관 관심이 맞물리면서 XRP 생태계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규제 명확성에 힘입어서 공격적인 사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출범입니다.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고 달러 연동 1:1 유동성 공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SEC 소송 종료를 통해서 미국 내 사업 확장이 이제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가능해지게 되면서 RLUSD의 활용처도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리플이 최근 인수를 발표한 이 히든로드가 RLUSD를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 유틸리티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지만 히든로드 인수는 XRP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거의 결정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은 4월에 다중자산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300여 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청산하는 거대한 프라임 브로커인데, 이 거래로 리플은 다중자산 프라임 브로커를 소유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기업이 됐습니다. 히든로드의 막강한 기관 네트워크 플러스 유동성이 XRP 생태계와 결합을 하면 XRP는 이제 헤지펀드와 은행 등의 기관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리플 측은 이번 인수가 히든로드를 리플의 자본으로 더욱 성장시켜서 세계 최대 비은행 프라임 브로커로 만들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고, 업계에서는 XRP가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에 녹아들어서 기관급 유동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가 기관들의 자금 조달, 대차 거래, 결제 처리의 백본 역할까지 넘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XRP의 기관 채택 모멘텀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 그룹은 5월에 XRP 선물 상품 출시를 통해서 기관 투자를 공식 수용하기로 해버렸습니다. 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강자인 마스터카드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서 XRP를 국제 송금의 핵심 브릿지 자산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며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최상위 솔루션으로 강조했습니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리플은 중동 두바이에 결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했고, 브라질과 유럽 등지에서도 XRP 기반 해외 송금 통로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일부 기업에서는 이 재무준비금으로 XRP를 편입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이건 XRP가 이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진지하게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XRP는 더 이상 단순 알트코인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적 다툼에서 얻어낸 규제 명확성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이 XRP를 돈처럼 장부에 담고 국경을 넘어 가치 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XRP 이야기를 하면 투기나 소송전 얘기가 따라붙곤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쓰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같은 거물들이 XRP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마스터카드와 CME 같은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상황은 XRP에 대한 월가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같은 XRP 투자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용처가 있는 자산만이 오래 살아남는 법이고, 그래서 유틸리티적인 특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XRP는 오랜 논란 끝에 실제 유스 케이스를 빡세게 입증하면서 XRP를 둘러싼 회의론 자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XRP 홀더들은 단순히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 이런 심리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쓰려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과 경쟁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인프라로서의 채택이라는 탄탄한 밑받침이 생긴 XRP, 이전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리플은 금융기관 파트너십 확대, 결제망 고도화, 새로운 사용처 발굴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생태계 자체를 잘 키워나갈 텐데 알트코인을 넘어선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XRP가 진정한 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XRP뿐만 아니라 각 핵심 테마별로 챙겨야 될 대장급들, 테마별 대장급들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특장점들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확신을 갖고 투자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마별 알트코인들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 스탠스부터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리까지 크립토 디톡스에 잘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한번 이렇게 쓱 읽어보시면은 대충 이 시장에 대해서 감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